야호! 약당 날다람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솔직하고 담백한 약국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그거 정확한 거예요? 오늘은 요즘 약국에 오면 제일 많이 찾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그거 PCR 검사보다 정확도 떨어지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진단 키트는 병원에서 하는 방법이랑 집에서 내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아쉽게도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CR 검사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요. 98% 이상 나온다고 추측되고 있는데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했을 경우는 60에서 90% 정도, 집에서 내가 직접 가져다 했을 경우에는 한 50에서 70% 정도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병원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PCR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진단키트 그게 정확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저번에도 도입한다 그랬다가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도입하게 된 거죠?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바로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급증했습니다. 하루에 5만 명, 10만 명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 주위에 한두 명 감염된 사람이 꼭 있어요. 친구가 아예 없지 않는 이상 감염된 사람 꼭 있어요. 누구나가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하루에 할 수 있는 PCR 검사 건수는 최대 잡아 80만 건 정도이거든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넘어서 10만 명까지 나오는 요즘 같은 때에 PCR 검사를 하루에 80만 건 정도 하는 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어림없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더 빠르게, 좀 더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자가 검진 키트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PCR 검사는 사실 검사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굉장히 많고요. 또 검사 결과도 당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다음날 아침에 알 수가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요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검사는 검사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결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또 검사에 드는 그 총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번 코로나 대유행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딱 한 가지 너무나 다행인 점은 이 코로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진 대신에 중증화나 사망은 어느 정도 감소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방역당국에서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을 분석한 것을 보면은 지난번까지의 델타 변이의 한 3분의 1까지 떨어졌고 매년 유행하는 계절 독감의 한 2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계절 독감의 2배 수준이란 게 안 위험한 거는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전 처음보다는 많이 순해졌다 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는 정도로 일단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주변에 오미크론 확진 받으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행스럽게 대부분의 건강하셨던 분들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가 많고 호전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코로나가 증상의 중증도는 조금 덜해졌고 대신 가장 큰 문제는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에 있죠. 퍼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진단키트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쉽게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진단키트를 널리 보급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선별진료소의 전문 인력들은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데 중점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진단키트가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 이유는 왜? 무엇 때문일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PCR 검사법은 증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CR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인데요. 처음에 DNA 샘플 한 개만 있어도 한 개가 2개 되고 또 사이클을 거치면서 4개 되고 다음 사이클에 8개 되고 이렇게 증폭이 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작은 양이 있어도 엄청나게 증폭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DNA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PCR을 돌리면 확 증폭이 되어서 검출을 할 수 있죠.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진단키트는 틀려요. 진단키트는 어떤 유전자 증폭이나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단백질 자체를 검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환자, 특히 코로나 감염 초기의 환자이거나 증상이 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검출이 안 돼서 안타깝게도 양성 판정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검체를 추출하는 과정, 즉 면봉으로 코를 쑤시는 방법의 차이도 있어요. 우선 면봉을 한번 보시면요. 위에 거가 전문가용 면봉이에요. PCR 검사에서 사용하고 또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데 길어요. 정말 길죠?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사서 쓰는 자가검사 키트에 들어있는 면봉이에요. 일반 면봉이랑 비슷하게 짧아요. 그래서 PCR 검사나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에 쓰이는 면봉은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거의 젓가락 정도, 나무젓가락 정도 길이 돼요. 반면에 우리가 쓰는 자가검사 키트에 들어있는 면봉은 한 8cm 정도. 그러니까 전문가용의 반도 안 되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면봉 정도의 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라서 저 깊숙한 곳 비인두에 많이 있어요. 비인두는 코에서 입으로 넘어가는 그곳인데요. 아까 보였던 전문가용 20cm짜리 면봉, 그 젓가락같이 생긴 거는 보통 코 속으로 10cm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슉 그러면은 이 비인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비인두까지 쿡 쑤셔서 너무너무 아프지만 들어갈 수가 있지만요. 내가 혼자 검사하는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긴 면봉을 쓸 수 없고 짧은 면봉을 쓰기 때문에요. 비인두까지는 못 가고 보통 한 2cm 정도 코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강 거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검사법을 자세히 보면요. 병원에서 하는 신속항원 검사가 있고요. 똑같은 키트를 내가 선별진료소나 약국, 편의점, 예전에 또 인터넷 이런 데서 사와서 하면은 자가진단 키트라고, 똑같은 키트인데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거든요. 네, 똑같은 키트인데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신속항원 검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면봉을 PCR이랑 똑같이 낀 거 20cm짜리를 써요. 그리고 전문가가 해주시기 때문에 비인두까지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PCR 했을 때와 비교해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PCR이 한 98%면은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하면은 낮게는 60, 잘 나올 때는 한 90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내가 구해서 내가 집에서 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로 안전하게 짧은 면봉으로 비강해서 검체를 추출하기 때문에 똑같은 키트라고 해도 병원보다 10에서 20% 정도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표 내용 중에서 또 코멘트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하면은 신속항원 검사이고 선별진료소는 엄격하게 말하면 자가진단 키트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선별진료소에 가시면요, 키트를 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긴 면봉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 키트를 받아와서 집에서 또 내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판매는 원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3주간 3월 15일까지는 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량 구매, 사재기 이런 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소량을 집 근처에서 바로 필요할 때 구매하고자 하는 분이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라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인터넷 판매는 잠정 중단을 시키고, 이제 국민 편익을 위해서 가까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소량 판매, 소분 판매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코로나 진단 키트는 PCR보다 정확도가 아쉽게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검사하는 데 드는 토탈의 비용이 적게 들고, 또 검사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고, 또 누구나가 바로 해볼 수 있는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빠르게 많은 대상을 바로바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다는 키트의 장점이 많은 분들을, PCR 검사만으로 커버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코로나 검사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어서 이런 대유행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방 날다람쥐 생각 야호! 코로나 진단 키트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참으로 유용한 도구로구나. 그래서 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언제든 내가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 몸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 이거 왜 이러지? 목도 좀 따끔따끔하고 콧물도 나고 헉! 냄새도 못 맡고
미각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몸은 또 왜 이렇게 피곤하고 설사가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그리고 내 주변에 되게 가까운 사람인데 확진됐네? 이런 거를 알았을 때 바로 얼른 가까운 전담병원에 가시거나 또 내가 직접 진단키트를 구매해서 바로 검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2줄 양성이 뜨면 그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보다 정확한 PCR 검사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진단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양이 적은 경우, 감염 초기 환자, 증상이 미약한 경우는 검출되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는데 있다고 나올 확률은 진단키트가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바이러스가 있는데 적을 때는 없다고 나올 위험성이 살짝 있어서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하고 진단키트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확실한 자각 증상이 있다. 내가 정말 이거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하시면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가까운 코로나 전담병원에 상담하시고 또 PCR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직접 진단키트를 사용할 때 어떻게 검사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지 이제 키트 사용법을 한번 꼼꼼히 알아볼까요? 진단키트를 사와서 상자를 떡 개봉해보면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선 코 쑤시는 면봉 그 다음에 2번째는 그 코 쑤신 면봉을 녹일 수 있는 약이 들어있는 튜브 안에 약이 사실 되게 조금 들어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약이 들어있는 튜브 그리고 뚜껑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판때기 하나 있는데 이게 테스트기죠. 이렇게 3종으로 크게 되어 있고요. 키트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양쪽 콧구멍을 훑는다. 면봉 하나로 내 콧구멍 양쪽을 후비셔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그 면봉을 아까 시약이 들어있는 튜브에 넣고 섞인다 섞어주셔야 되고요. 3번, 잘 섞은 시약을 테스트기에 떨어뜨린다. 하나, 둘, 3방울이요. 그 다음에 4번째, 정확히 15에서 20분 정도 지난 후에 봅니다. 결과를. 그래서 두술이 뜨면 뭐가 있구나. 양성. 이렇게 판독을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키트를 사용할 때는 전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검사하는 내 손을 깨끗이 씻어야죠. 손에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2번째는 코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코딱지가 너무 많으면 정확한 검체 채취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요거는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발표한 검체 채취 팁인데요. 어린이를 검사할 때 주의사항이 3번과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편안한 소파에 우선 앉게 하고요. 보호자님께서 한쪽 팔, 가령 오른손잡이면은요, 왼쪽 팔로 아가의 머리 뒤, 이렇게 베개처럼 받쳐줘서 움직이지 않게 안정감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면봉을 잡은 손 있죠. 오른손으로 면봉을 잡으셨으면은 새끼손가락을 아가의 턱 위에, 아가가 또 턱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볍게 안정되게 눌러주고 검체를 채취해달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면봉을 넣는 것인데요. 면봉은 코 속
아래쪽으로 천천히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인두, 바이러스가 많은 부분이요. 사실 눈 쪽이 아니에요. 코에서 귀 넘어가는 그 중간 어디쯤에 비인두가 있기 때문에요. 면봉을 위로 쑤실 필요가 없어요. 위로 쑤시면은 눈 아파. 뇌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면봉은 코 속 아랫방향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천천히 넣어주시고요. 성인은 2cm 정도, 2cm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 어린이는 1cm 이상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코피 터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어린이는 1cm 이상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봉 넣는 방법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성인 기준입니다. 코 속으로 2cm 정도 들어간 다음에 위로 찌르지 마시고 면봉을 살살 아래쪽 바장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거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요. 면봉을 팔에 힘을 빼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빠져든다 느낌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 아래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검사 결과 보는 방법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두 줄이 뜨면 뭔가 있구나. 양성이구나.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건 선별진료소로 가셔야 되고요.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C만 뜨면 C는 컨트롤이니까요. 안심.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T만 뜨면은 실험이 뭐가 잘못됐나 봐. 시간 너무 오래 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오면 얼른 선별진료소로. 여기서 잠깐 검사가 끝난 후에 키트 처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슬쩍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사용하고 난 키트를 버릴 때나 또는 선별진료소로 가져갈 때는 꼭 같이 들어있는 지퍼백이나 봉투에 잘 싸서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버리고 혹은 운반해야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들어봐도요, 나 그 면봉으로 콕 찌르는 거 무섭고 싫은데 검사하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있습니다. 침을 탁 뱉어서 검사하는 타액 PCR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그 코에 찌르는 비인두 PCR이 민감도 아까 98%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침을 탁 뱉어서 하는 타액 PCR은 민감도가 92% 이상 나오는데 90%가 넘으니까 꽤 좋죠. 특이도는 거의 100%고요. 장점은 일단 침을 뱉는 거니까요. 코 찌르는 것처럼 아프거나 힘들지 않고 쉬워요. 그런데 왜 이 방법을 안 하고 계속 코를 찔러야만 되는 거죠? 사실은 타액 PCR 방법이 검사 당하는 사람, 환자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검사 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처리 과정도 오래 걸리고 인력과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가지고요. 대량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도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는 비인두, 코 찌르는 PCR 외에 이 침 탁 뱉는 타액 PCR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아직은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그 효율성 문제로 적용을 못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검사 받으신 분의 편의를 위해서 타액 PCR도 병행하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만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진짜 코로나가 이번 오미크론 이후에는 좀 정리가 됐으면 더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검사 방법이 필요 없는, 코로나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은 밝은 세상이 올해는 꼭 따뜻한 봄, 여름 지나면서 오기를 저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다려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즐거웠는데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하기, 클릭 부탁드립니다. 이상 약방 날다람쥐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